의사가 하는 논의 이야기 섹션 3. 여기에서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논의 제품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고 논의 제품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장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논의 주스에서는 어떤 논의 주스를 먹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논의 제품엔 물론 논의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더 종류가 있지만, 크게는 논의 주스와 논의 분말 그리고 논의 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논의 주스는 일반적인 논의 주스, 우리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대부분은 멸균 논의 주스입니다. 그 다음 논의 이슬이 있는데, 이거는 논의 이슬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NTV에서 만들고 다른 데는 아직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논의 이슬은 최상급 논의만을 선별해서 주문자 생산을 하는 것이고, 특징적으로 비멸균 논의 주스입니다. 그리고 논의 이슬은 아주 오랫동안 발효하지 않아요. 발효를 오래 함으로써 오는 단점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발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멸균 주스입니다. 그 논의 분말에는 그 논의를 말려서 분쇄한 가루를 먹게 되는 논의 분말이 있고, 그 다음에 논의 주스를 가지고 고농축 논의 분말을 만든 경우, 그 주스 분말이죠. 주스를 스프레이 건조법이라 해갖고 아주 고압으로 아주 미세하게 분무를 하고 그것을 급격히 건조를 해서 분말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동결 건조 방식으로 만든 고농축 미세 분말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일반적인 논의 분말과는 꽤 다른 성질을 가지죠. 굉장히 고농축되어 있고, 그래서 아주 소량만 먹어도 크게 거부감 없이 우리가 논의의 유효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논의 차는 겉논의 분말 가루나 논의 잎 또는 논의 뿌리 등을 가공해서 뜨거운 물에 우리가 우려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논의 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의 고라고 해갖고 이것도 이렇게 농축 주스인데, 발효된 논의 주스를 가지고 기본 원료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허브나 메가당 같은 것과 함께 이제 장기간 고아서 만든 농축액입니다. 우리 인삼도 보면 경옥고 만들 때 오랫동안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갖고 장시간 고아서 만들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논이고도 허브류와 메가당 같은 재료를 같이 넣어서 장기간 고아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논이환 이런 것들이 있죠. 논이 가루를 캡슐로 만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논이 주스는 사실 굉장히 우리 몸에 유익한, 논이 제품 중에 유익한 성분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도 사실 문제점이 없진 않아요. 되게 오랫동안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멸균을 시키죠. 멸균을 시키는 거는 어쨌든 63도 이상의 열을 가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가하면 단백으로 이루어진 우리 유익한 효소나 유익균은 거의 완전히 사멸되죠. 그리고 비타민도 거의 파괴가 되죠. 그리고 파이토케미칼, 이거는 사실 논이를 먹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그죠? 중요한 이유인데, 이게 항산화 작용이나 혈관에 좋은 작용, 당뇨에 좋은 작용,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파이토케미칼이 열이 안정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문헌에 의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특히 스코폴레틴 같은 게 항염작용을 하는 스코폴레틴 경우에는 열에 굉장히 약한 걸로 되어 있어요. 반면 담나칸탈 같이 항암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파이토케미칼은 열에 강한 걸로 되어 있죠. 어쨌든 일부 열에 약한 파이토케미칼은 파괴되거나 그 기능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멸균의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추출을 하는 경우인데, 열 추출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며칠 동안 막 삶고 이렇게 하니까 겉논이를
논이를 수입해 갖고 삶고 여기에다 발효균을 넣어 발효시키는 논이 주스인데, 그건 육안적으로 사실 검고 되게 진하게 보이지만 사실 원천적으로 제조 과정이 유효 성분의 파괴가 상당 부분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주스가 희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공신력 있는 홈쇼핑에서 이런 경우가 적발됐다고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원액을 희석시켜 갖고 파는 경우, 제조 원가 때문인지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원액을 희석시켜 파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실제로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입 원산지에서 어떤 제조 공정이나 위생의 정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이건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논이가 혈관질환, 암, 당뇨, 면역 등에 좋다고 바람을 타니까 국내에도 우후죽순 논이 제품을 파는 업체들이 난립을 했죠. 제가 알기로도 60군데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직접 제조하는 업체는 극히 드물고 대개 물건을 외국으로부터 받아와서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그런 경우에도 좋은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파시는 분들 본인조차도 어쩌면 본인들이 팔고 있는 제품의 퀄리티가 진짜로 얼마나 좋은지 잘 알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 동남아시아 등 몇몇 나라의 논의 주스를 만드는 곳을 다녀왔는데, 솔직한 제 심정은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행여 그분들에게 누가 될까 상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제대로 만드는 논이 주스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하셔야 하고요. 신뢰 시스템이 잘 구축된 제조사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겠죠. 광고를 잘하는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한다는 보장은 절대로 없죠. 좋은 제품을 엄청나게 싸게 공급하는 회사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자, 위에 두 사진은 왼쪽 것이 일견 진해 보이고 시커먼 것이 뻑뻑하고 뭔가 보이는 게 진액 같죠. 사실은 왼쪽 제품은 그 논에 물을 붓고 삶아서 그 후에 발효균을 넣어 발효시킨 발효원액 100% 제품입니다. 오른쪽 제품은 좋은 논이 재료로 제대로 발효시킨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발효원액 100%죠. 여러분 어떤 논이를 드시겠습니까? 누구를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논이 주스를 만들 때 덜 익은 푸른 논이가 포함되거나 상처가 많은 논이가 포함되면 발효액의 양상이 시꺼멓게 보일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잘 익고 상처 없는 깨끗한 논이의 발효액은 처음에는 아주 샛노란색을 띠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레드와인색 정도로 바뀝니다. 발효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산화 과정이 일어나 결국은 모두 시꺼멓게 바뀌겠지만, 적정 발효 기간을 거쳐 잘 발효된 논이 주스는 대개 우측과 같은 색깔을 띠고 묽은 성상을 띱니다. 고밀도 필터기로 걸르지 않은 주스라면 주스 내에 미세한 과육 부유물이 가라앉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유물이 좀 있는 주스를 선호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섬유질도 많을 것이고, 또 그보다 또 제대로 만든 수제품의 냄새가 여기는 물씬 나거든요. 지나치게 검은색이나 걸쭉한 성상을 가지는 주스는 왠지 제조 과정이나 재료 선별 과정에 의문부호를 하게 됩니다. 또 지나치게 아주 맑고 먹기 편한 주스는 어떤 공정을 초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저는 어쨌든 저는 가능한 자연 그대로 가공이 덜 된 제품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비교적 맑고 물 같은 점도의 노란색이나 연한 붉은색 또는 약간은 검붉은 레드와인 색깔을 띠는 주스가 제대로 된 재료로 제대로 발효시킨 논의 주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친구와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발효하는 것이 좋은지, 적정 발효 기간을 발효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생논이 주스를 먹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적정 발효기간은 일주일 정도, 적어도 2주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 논의 유효 성분을 가능한 보존한 상태로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래 발효해서 산화 과정이 많이 일어나면 유익한 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급부가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의학적 상식과 공부한 문헌들에게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가 하는 논의 이야기 섹션 5에서는 장기간의 발효와 멸균 과정이 논의의 항산화작용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논의를 먹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항산화작용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국에서 발표된 2개의 논문을 근거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너무 오래 발효한다고 동일한 재료에서 좋은 성분이 무작정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막연히 추정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